네, 안녕하세요. 9월 7일 비가 오는 화요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천구 의회가 230회 임시회의를 지금 개최 중인데요. 개회식에서 백승권 금천구의 의장이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단 의회 무시, 불통행정, 일방행정, 그리고 공직기강 왜 이렇게 무너졌나라고 좀 비판을 했는데요. 세 가지 항목을 짚었습니다. 하나는 예산 전용 사전 설명조차 없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의 집을 사업 대상지를 구매하는데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오히려 공공사업이 인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성추행으로 3명이 구속됐는데 여기에 공직기강이 산산이 무너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하면 이 예산을 용도를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승권 의장은 무분별한 예산의 전용은 편법적인 예산 집행의 전형적인 행태다라고 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의회에서 예산이 금천구청에서 예산을 올리면 금천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합니다. 근데 심의해서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전용하는 거죠. 다른 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금천구의회가 승인한 내용이 아닌데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금천구의회로서는 상당히 무시감을 좀 당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변경의 사후 장치를 근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하면서 의회에는 사정 설명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제출한 예산 전용 내역에서는 설명도 없고 단순히 그냥 전용했다, 통보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이는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서 유성원 금천구 청장과 집행부를 강하게 좀 성토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건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540억 정도의 추경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44억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사업은 일단은 2024년 10월에 완공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면적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지 면적이 1024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은 1600에서 2000제곱미터가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는데요. 올해 5월 달에 추진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198억입니다. 여기서 44억이 추가된다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40억이 됩니다. 240억의 돈을 들어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백승권 의장은 사업 대상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이걸 매입했다 때문에 관주도 사업으로 주변 시세까지 올리는 부동산 가격 왜곡 현상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성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추행 공무원 3명 구속에 관련된 건데요. 잘못은 금천구청이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주민의 몫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공직기강이 왜 이렇게 산산이 무너졌는가?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된다. 그리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고 좀 강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건이 발생한 지 4달 만에 구속이 됐는데 경찰 조사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뒤에 내놓은 대책 치고는 너무나 부실하다라고 또 비판했습니다. 유성원 구청장은 8월 26일 구속이 되면서 입장문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금천구 의회가 총 9일간에 9월 9일까지 의회를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약 550억 규모입니다. 예산을 좀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올해 11월 달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윤영희 의원이 됐고,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류명기 의원이 각각 선임이 됐습니다. 또 이제 강수영 의원은 9월 1일 개회식에서 5분 발언으로 통해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라고 하면서 금천구청장, 유성구청장과 금천구를 바로 정조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구청의 성비위에 대한 신고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그런 성 시스템이 아닌 금천경찰서를 택했던 문제, 그리고 피해자가 5월 달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금천경찰서를 찾아서 2개월 동안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고통을 감내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청이
그동안 이 1개월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동안 이 내부에 성희롱, 성폭력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지적을 했고요. 구청에서 밝힌 거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시스템은 남성 1명, 그리고 여성 1명, 2명이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정되는 2명은 전문 인력이 아니라 2년간 순환 보직되는 면서 담당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어서 전문성을 갖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강 의원은 일단 4가지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직원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성희롱,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암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성희롱, 성폭력 인권보호관 제도를 필요하다. 앞서 얘기했듯이 2년간의 그런 순환보직으로는 이런 성폭력,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상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이 가장 좀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일단 강 의원은 이렇게 성추행,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조직은 조직 기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청렴도 하락, 그리고 성추행 사건 등은 지금 발생하는 금천구청은 병든 조직이다라고 좀 날카롭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청의 조직 문화가 환공탈퇴할 수 있도록 있을 정도의 개혁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 행위나 직장 내 불이익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이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법률 상담 지원이 제공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좀 금천구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금천구 소식입니다. 금천구가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제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안양천을 끼고 있는 7개 지자체들이 서로 협업해서 안양천 명소화 그리고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이 7개 지자체가 안양천 명소화 고도화 행정협의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8월 31일 날成立을 했는데요. 이 행정협의회에서는 그동안의 고도화 작업들을 좀 공유하고 앞으로 계획도 함께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금천구는 2020년부터 이런 안양천 테마 풍경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청보리길, 코스모스길, 유채꽃길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 좀 다가오는데요. 금천구가 추석맞이 자매도시 특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9월 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고요. 남해 아니면 고흥, 청양, 횡성에 있는 농산물을 좀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링크를 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 고흥군에선 석류꽃향 원래 9,800원짜리를 9,000원에 그리고 고흥 석류 플러스 같은 경우는 55,000원을 5만원에 흰석 꽃향 같은 경우는 13,000원, 12,000원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고흥군이나 아니면은 청양, 횡성군의 농산물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연결해서 좋은 선물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조상 땅 찾기 재산 조회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 텐데요. 2021년 올해 상반기만 954명이 신청을 해서 301명이 1034필지의 토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구청 부동산 정보과에 방문 신청 또는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망 신고 할 때 이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것도 알아보셔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부모님들이 좀 갑자기 노안이나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또 재산 관리를 좀 소홀히 하게 돼서 상속 재산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정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추석을 맞아서 금천구 지벨리 사랑 상품권, 제로페이로 하는 거죠. 사랑 상품권이 추가 발매가 됩니다. 9월 7일부터 추가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로페이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10% 할인의 금액입니다. 10만 원이면 9만 원만 지출하면 10만 원 살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까? 혹시 우리 좀 많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제로페이로 한번 추석 선물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자료인데요. 금천구청에서 뿌린 자료입니다. 금천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언제나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금천구청 유성훈 구청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문자 전용 번호는 010-903-2267입니다. 문자 전용이라 하면 통화는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전화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금천구청은 9월 13일부터 구청장 직통 문자 전용 핸드폰을 운영한다고 좀 밝혔는데요. 고충, 건의, 불편사항 문자로 제보하면 구청장이 검토 후 답변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는 통합민원지원센터의 전화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금천구의 민원을 고충이나 건의, 불편사항은 현재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를 해도 이런 고충이나 건의 불편은 진행됩니다. 금천구청 유성구청장은 직접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받겠다고 핸드폰을 공개하실 게 개인 핸드폰 아니겠죠? 문자 전용 핸드폰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고충을 당하신 분들은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고 고충이 이렇게도 해결하고 저렇게도 다양한 경우를 한번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추석 민심에서 어떻게 이것이 다가갈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 시민 한 명 하루 물 사용량이 10년간 3%가 늘었다고 합니다. 10년간 한 명 물 사용량은 293.1리터에서 10년 동안 8.4리터가 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약 300리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300리터는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철제 드럼통 하나가 거의 300리터에 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장실 가고 밥을 먹고 씻고 하는 것이 그 드럼통 하나씩 매일매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4인 가족을 하게 되면 이 드럼통을 4개를 쓰고 있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늘수록 1인 물 사용량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온이 10도씩 상승할 때마다 물 사용량은 10리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인식하는 시민은 71.6%, 10년 전에 2016년에 71.6%에서 작년에는 58.8%로 인식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물 절약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91%, 아껴 쓴다고 응답한 사람은 33%로 인식과 실천이 많이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사실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서 요즘 상당히 심각하게 많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을 아끼는 것도 바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가을의 향기가 물씬 우리의 생활로 들어왔는데요. 서울시가 봄꽃, 여름꽃, 향타작물에 이어서 가듬멈이라는 국가 모종을 각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총 55,315개의 꽃을 공원이나 녹지대 아니면 자치구 시립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청사 입구에도 이렇게 국화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가을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듭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우였고요. 기술에는 김호경, 진선순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